플로리다주 12층 콘도 붕괴 이후 다른 해안 도시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건물들이 해안 지역에 몰려있는 남가주 지역은 지진 위험까지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유명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여탕으로 들어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탕에 있던 여성들은 남성을 여탕에 입장시킨 업소 측에 항의했지만 업소 측은 트랜스젠더라 밝힌 남성의 성적 지향성에 따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 계열의 백신의 예방 효과가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완치자의 경우 면역 효과는 평생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수많은 인파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엔 이미 가솔린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기사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12층 콘도 붕괴 참사 수색과 구조 작업이 닷새째 접어들면서 건물의 안전관리 소홀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인근 지역들은 노후 건물의 긴급 안전 진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런 붕괴 사고가 혹시나 재현될까 LA를 비롯한 다른 바닷가 도시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콘도 붕괴 참사가 발생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 위치한 건물들은 40년이 도래했을 때 또는 그 이후 10년마다 안전성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진행된 건물 안전 점검 결과 해당 콘도는 이미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엔 균열이 발견됐고 지하 주차장 침수도 잦았습니다. They knew in 2018 that there was a massive threat to the building, that there was damage, and yet nothing was done. If the settlement is not equal, it's not the same, then people in the building would see cracks in their floors. The table would not be flat. Things would roll off. You would see cracks in your walls. You look up in the ceiling and you see cracks. 이런 이상 징후들이 일찌감치 감지됐음에도 무시되자 건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 인근 일부 해안 도시들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한 재인증과 기존 절차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immediately putting in plans to check 59 buildings that are either at the 40-year mark or have just went through the 40-year recertification. Because ultimately we need to understand if there was anything that was missed, anything that we can do, how we can help, how we can mitigate for something. 하지만 우려는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닙니다. 노후 건물이 대거 몰려있는 LA와 롱비치 등 지역에서도 이번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안전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들의 경우 지진 위험까지 있어 매몰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발표된 지진 취약 건물 목록엔 LA 건물 13,000개가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등 어려움으로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과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찜질방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여탕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탕에 들어간 이유가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부 업소들은 성소수계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 때문에 사실상 이 같은 일을 막기가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에게 끼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스파. 한 여성이 스파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강력히 항의합니다. He is a man. He is a man. He is not no female. 이 여성은 한 남성이 알몸으로 여성 사우나에 들어왔다며 이를 제지하지 못한 스파 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소 측은 고객의 성적 지향성에 따라 여탕에 입장시켰다고 해명했지만 이 여성은 어린아이들까지 있는 곳에서 남성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돌아다녔다면서 업소 측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No, he's
not a transgender. He has a penis, just like you do. 해당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이와 관련한 찬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성이다 이러고 들어갔다는데 그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엄마들이 질색팔색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쫄딱 벗었는데 그 몸이 벌써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인권보호 취지로 제정한 차별금지법을 통해 공공장소 등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자칫 이 같은 고객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하고 젠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포함 보호해주는 카테고리지만 여기서 이제는 비즈니스 오너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는 먼저 물어볼 사람들은 보험회사 내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어떻게 포함된 거를 알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은 이제 시행 초기라면서 구체적인 법적 판례가 많이 나올수록 법적 기준도 정립돼 이 같은 갈등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몇 년 또는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4주 뒤에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시 맞는 것보다 면역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이 장기적인 항체 형성을 유도한다. 오늘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RNA 계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15주가 지난 뒤에도 배중심, 즉 면역력 지속을 좌우하는 특수세포 구조가 고도로 활성화된 채로 남아있는데 다른 백신의 경우 통상 6주 이후에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mRNA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당분간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후 백신까지 맞았다면 면역력이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델타 변이 확산 등 빨라지는 바이러스 진화 속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2번 맞는 것보다 예방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교차 접종에 다양한 조합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항체 반응은 화이자 백신만 2번 맞은 경우가 가장 컸고 면역세포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화이자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 교차 접종 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화이자를 나중에 맞는 쪽이 항체 반응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주유소에서 이미 가솔린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는 여행객 급증과 탱크로리 운전사 부족으로 인해 태평양 북서부 지역과 북가주 일부 지역이 가솔린 부족 사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7월 수요 증가로 매일 3,000건 이상의 가솔린 운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트럭 운전사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AA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운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연료를 자주 주입하는 것도 가솔린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4,30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렌트비가 다시 치솟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인 리알토닷컴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미국 내 렌트비가 7.5% 올랐으며 이에 따라 스튜디오와 원베드룸, 투베드룸 유닛의 월 평균 렌트비가 $1,5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 증가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복직한 많은 젊은 성인들이 다시 자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더 많은 재산세를 부과받은 집주인들이 이 비용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성향도 렌트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집주인들이 팬데믹으로 시행된 퇴거 금지로 인해 1년 동안 받지 못했던 렌트비를 보상받기 위해 렌트비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세리토스시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잇따르자 당국이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제니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세리토스시에서 발생한 70대 아시안 노인 무차별 폭행 사건을 규탄하며 이번 사건은 명백히 아시안을 표적으로 삼은 인종차별 혐오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I want them to find these perpetrators. I want them to go after them, and then I want them to be pursued as hate crimes. And I think that's important for the AAPI community to know that they are hate crimes. 앞서 지난 5일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70살 필리핀계 이민자는 아내와 동크나베 커뮤니티 공원을 산책하다 괴한으로부터 얼굴과 몸을 가격당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5피트 9인치 키의 마른 체격의 남성으로 사건 직후 도주했으며 셰리프 당국은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체포의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가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15분쯤 타임스퀘어 인근 7번 애비뉴와 46번가 교차로를 지나던 남성이 등에 총을 맞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불법 CD를 팔던 대여섯 명의 무리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이 총을 꺼내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인근 장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살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잇따른 총격으로 치안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타임스퀘어 안전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50여 명의 경찰관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 총격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이 200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치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이름을 딴 최초의 공연장이 올여름 LA에서 개장합니다. 유튜브는 올여름 잉글우드 지역에 새로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단지 헐리우드파크에 위치한 대규모 공연장을 유튜브 시어터라는 이름으로 새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시어터는 6,000석의 아레나로 콘서트와 각종 엔터테인먼트 행사는 물론 e스포츠 경기와 라이브 스트리밍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헐리우드파크 측은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과 장기 계약을 맺어 올해와 내년 블랙 푸마스와 핏불, 이기 아젤리아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어린이 당뇨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패닝턴 생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서 12월 사이 제2형 당뇨병에 의한 어린이 입원율이 지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동안 입원한 어린이들은 이전에 입원한 어린이들보다 혈당 수치와 탈수 등의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당뇨 환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 등이 꼽혔습니다. 한편 어린이 당뇨 환자들은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갈증, 잦은 소변, 심한 공복감 등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전역에 유통된 냉동새우 제품이 살모넬라균 오염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아반티 냉동식품업체의 새우 제품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네바다와 애리조나주에서 6명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아반티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렸으며 리콜 제품은 365, 센세아, 치킨 오브 더 씨 등의 상표명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제품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유통됐으며 이 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설사와 발열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박테리아에 노출된 후 6시간에서 6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브라스카주가 6월 30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주 비상사태를 종료합니다. 피트 리케츠 네브라스카 주지사는 이틀 뒤인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time for people to get back to normal, understanding that the virus is going to continue to be in our community forever. So please get that vaccine. Please continue to practice all the good habits with regard to washing your hands and staying home when you're sick. That is all going to continue to be important. But we need to get back to normal here as well. 리케츠 주지사는 코로나19 무료 테스트를 위한 계약이 7월에 종료될 것이라며 7월 18일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테스트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가을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백신 요구사항 없이 학교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 네브라스카주에서 2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베니스비치의 노숙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이크 본인 LA 11지구 시의원은 오늘부터 아울리치 팀이 베니스비치 오션프런트 보드워크에 투입돼 텐트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 200여 명을 임시 거주시설로 입주시키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받아들이는 노숙자는 즉각 텐트촌을 떠나 주거지나 시설로 이주하게 되며 이를 거부하는 노숙자의 경우 정해진 날짜 안에 텐트촌을 떠나야 합니다. LA시 의회가 현재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해 $500만 달러의 지원안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며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 다음 달 1일이므로 그 이전에 지원안을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팔레스타인과의 무력 충돌에서 효과를 본 이스라엘의 방공망이죠. 아이언돔. 한국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쏘아올린 로켓포 수십 발이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이스라엘의 방어체계인 아이언돔이 요격한 겁니다. 하마스가 쏜 로켓포 가운데 90%를 아이언돔이 격추했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우리 군도 한국형 아이언돔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수도권 타격을 목표로 군사분계선 이북에 배치한 장사정포 요격이 목표입니다. 군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도입하는 건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마스의 로켓포는 날아오는 게 보일 정도로 속도가 느리지만 북한의 장사정포는 음속인데다 시간당 10,000발 넘게 쏘아올릴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폭풍 발사를 요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한국형 아이언돔을 비행장이나 군 지휘소 같은 주요 군사시설의 집중 방어용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방에 있는 주요 군사기지들을 북한이 장사정포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면 북한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공격 계획이 다 좌절되는 거예요. 전쟁 억지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군은 장사정포의 궤적 추적을 위한 레이더 설계 기술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개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정밀한 요격 기술이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군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2조 9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수족관 돌고래들을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냈는데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제트스키나 배를 타고 돌고래 가까이 접근하면서 또다시 동물 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입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있는 사이로 제트스키들이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질주합니다. 돌고래를 발견하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급하게 방향을 바꾼 뒤 돌고래 바로 옆에서 달리기도 합니다. 제트스키 10여 대가 휘젓고 다니자 돌고래 무리들은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을 가득 태운 선박이 돌고래 무리에 바싹 붙어서 다가갑니다. 자칫 돌고래를 들이받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1분 가까이 이어집니다. 관광선 3척이 돌고래 무리를 빙 둘러싸고 모여있는 모습도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돌고래 반경 50m 안에 선박이 접근할 수 없고 반경 300m 안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있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체 측은 돌고래들이 호기심이 많아 스스로 배에 접근했을 뿐 고의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위협해서 돌고래가 도망간다. 그래서 그냥 저희도 이 상품이 없고 영업을 못하게 될 텐데 일부러 저희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모든 업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살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는 120여 마리. 하지만 돌고래를 관찰하는 방법은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위반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돌고래 관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접근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돼 온 최재형 감사원장은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1시 매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와 자신의 비전 등을 설명한 뒤 윤석열 엑스파일과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에 맞춰 페이스북 등 SNS 활동과 민심 투어 행보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예상대로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거취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원장직 수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직행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퇴한 뒤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영입 추진은 유보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사실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저희와 함께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저희가 푸시하지도 그리고 풀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1야당보다 외부 주자들이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직후 맞불성 국민 보고 대회를 가지고 보수의 대표 주자임을 내세울 예정입니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도 법조인들은 평생 과거에 매달린 분들이라고 견제하는 등 당내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경선 일정 시작과 동시에 반 이재명 연대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후발 주자인 최문순 강원지사가 여의도 당사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로 등록을 하면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해주실 테니까 또 저도 좀 춘천에서 일찍 올라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 등록 마지막 날인 내일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정세균 전 총리가 등록할 예정입니다. 경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후보 간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앞장서 경선 연기론을 주장했던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본 경선 전에 단일화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단일화의 명분으로 민주당 적통 후보를 내세운 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친문 진영의 견제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권 지지율 2위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인위적인 단일화를 말하긴 이르다며 결선 투표 등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한 결집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이 같은 반 이재명 전선 형성 조짐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다른 후보들의 결집은 예상했던 바고 당황스럽지 않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경선 흥행을 위한 고민도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예비 경선에서만 최소 4차례 TV 토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유권자는 재미있고 후보자는 괴롭고 야권은 무서울 그런 경선을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은 다음 달 11일 치러지며 일반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5대5 비율로 반영해 6명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한국에서 판돈 9천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은닉한 재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아파트 3채 등 부동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택. 경찰이 검은 비닐봉지가 수북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봉지 안에는 5만 원권 뭉치가 차곡차곡 담겨 있습니다. 이거 얼마고 이거? 이거 한 뭉치 얼마죠 지금? 이게 한 뭉치 5만 원짜리 한 뭉치. 한 뭉치 가방 하나에서 발견된 현금만 14억 원입니다. 40대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회원 수만 1,800명에 달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터넷 도박판을 벌인 겁니다. A씨는 범죄 수익을 집 안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A씨 일당이 20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호가가 3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를 포함해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3채를 본인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3채에 36억 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3년여 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2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외에도 A씨 소유의 단독주택 2채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20억 원 상당의 현금성 재산은 압수하고 아파트 등 62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동결하면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베트남에 서버를 둔 또 다른 도박 사이트도 함께 적발했는데 경찰은 20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도박 사이트 운영진 17명을 구속하고 베트남에 체류 중인 또 다른 사이트 운영자 B씨를 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투자금을 몇 달 안에 3배로 불려주겠다며 회원을 끌어모았던 가상화폐 거래소 V글로벌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었는데 확인된 피해액만 2조 원, 피해자는 5만 명이 넘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전국에서 수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V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초인종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간간히 나타나는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취재 나왔는데요. 사무실에 쪼그리고 앉아 취재진의 움직임을 지켜만 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라던 이 회사는 실제로 다단계 업체였습니다. 회원들이 현금으로 V캐시라는 가상화폐를 사면 이를 유통시켜 몇 달 안에 3배의 이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만 했던 겁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끌어들인 회원 수는 확인된 것만 5만 2천여 명, 입금된 돈은 2조 2천억 원을 넘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처음 몇 달은 이익이 실제로 입금되자 빚까지 내가며 투자했는데 올 초부터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돈 많은 재벌가 3세란 소문이 돌았던 32살의 이병걸 씨. 법인 등기부 등본 주소지는 신림동 다세대 골목이었지만 그동안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씨 등 경영자 4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 28일 하루 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약 8천 명 늘어난 22,800여 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망은 3명이 그쳤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영국에서 약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집계된 겁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1만 6,200여 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70% 급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존슨 총리는 내달 19일 예정된 코로나19 방역 규제 해제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살 소년이 실수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6일 필라델피아의 한 가정집에서 여동생과 단둘이 있던 소년이 호기심에 장에 보관돼 있던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여동생은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주민이 소년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총이 누구의 소유인지 또 부모는 왜 집에 아이들만 방치해뒀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진의 황당한 실수가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시민이 촬영한 것인데요. 의료진이 접종자 팔에 주사 바늘은 꽂았지만 약물을 주입하기 위한 주사기 피스톤은 누르지 않은 채 바늘을 빼고 그 부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겁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번졌고 급기야 성명을 발표한 보건부는 명백한 접종 위반이라고 인정하며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동영상이 찍힌 지역의 시장은 1년 넘게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실수라면서 이해를 구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며칠 전 미국이 군용기에서 관측된 UFO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지난 21일에는 중국 상하이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상하이의 화려한 도심 상공에 희뿌연 구름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삼각형 모양이 관찰됐는데요. 서서히 움직이는 구름과 달리 삼각형 모양은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며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영상을 촬영하며 검은 물체를 동시에 본 시민은 최소 4명 이상으로 알려졌고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대한 삼각형의 물체가 UFO인지 미국의 전투기인 스텔스기인지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학생들이 급류 위에 쇠줄을 잡고 아슬아슬하게 학교에 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끊긴 다리 쇠줄 잡고 목숨을 건 등굣길입니다. 마치 고개를 하듯 다리를 떠받치는 쇠줄에 의지한 채 이동하는 소녀들. 왜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나 했더니 나무로 만든 다리 바닥이 중간부터 뻥 뚫려 있는데요. 심지어 소년들은 급류에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은 인구 150여 명이 사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한 오지 마을의 학생들인데요. 지난해 말 홍수로 학교로 갈 수 있는 통로인 길이 45m, 폭 1.5m 다리가 끊겼다고 합니다. 위태로운 학생들의 등교 소식이 알려지자 지방자치단체는 주정부에 새 다리를 건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다리 바닥부터 수리하겠다고 뒤늦게 약속했는데요. 지역 교육청도 다리가 보수되는 동안 교사들이 마을을 방문해 수업을 진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맹수를 장식품처럼 사용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당신도 당해봐라. 진정제 놓은 사자 전시입니다. 사자 한 마리가 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한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자를 만지면서 즐거워합니다. 파키스탄의 인플루언서 수잔 칸 씨가 자신의 생일에 사자를 파티 소품처럼 전시해 현지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사자를 보니 진정제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동물학대라는 비난이 폭주하자 칸 씨는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삭제했지만 현지 동물단체가 문제의 장면을 다시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파키스탄은 현행법상 사자 등 야생동물을 개인적 용도로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파티의 야생동물을 장식품으로 전시하고 있어서 당국의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한 광산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주인을 잊지 못해서 매일 사고 현장을 찾는 반려견의 이야기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숨진 주인 기다리면서 탄광 찍히는 반려견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어딘가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강아지. 지난 4일 멕시코 코아후일라주의 광산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쿠츠플레토라는 이름의 이 개는 고인이 된 곤살로 씨에게 6개월 전 입양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인의 퇴근에 맞춰 광산으로 마중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 사고 당일 뭔가를 직감한 건지 갑자기 광산에 달려가 주인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싸늘한 시신이 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반려견은 이틀간 밤낮 없이 광산을 밖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3주째 매일 아침 집에서 1km 떨어진 광산으로 출근한다는 쿠츠플레토. 주인을 기다리는 반려견의 사연에 현지 누리꾼들은 고인이 된 주인이 생전 반려견에게 사랑을 준 만큼 반려견도 충성심과 의리로 보답하는 것 같다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배달기사가 고객의 악의적인 평가에 속앓이를 한다는 소식 접할 수 있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쓰레기 버려달라, 거절하자 악평입니다. 중국 닝샤오족 자치구의 아파트를 찾은 경찰들. 알고 보니 배달기사의 왕 씨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건넨 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고객이 가는 길에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며 경찰을 부른 겁니다. 당시 그는 고객의 불쾌한 요청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내 일이 아니다 라면서 정중하게 거절했다는데요. 그 후 후폭풍에 시달렸다는 배달기사. 거절을 당한 고객이 악의적인 평가를 남기면서 배달 건수는 절반으로 줄고 회사는 배달기사의 행동이 매출에 타격을 줬다며 그의 수입 중 50위안, 우리 돈 8,700원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울한 배달기사의 사연은 중국 언론까지 소개됐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회사는 고객의 평가를 삭제 처리했다며 왕 씨가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권익 보호를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한 웨딩드레스 가게가 빅사이즈의 웨딩드레스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이 아름다워요. 빅사이즈 웨딩드레스입니다. 영국 마인헤드의 한 웨딩드레스 상점. 보통보다 큰 사이즈의 웨딩드레스가 진열돼 눈길을 끕니다. 가게 주인인 데비 셸리 씨의 솜씨인데요. 체격이 큰 여성도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고 지금의 모습도 아름답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마른 몸에 대한 편견을 깬 웨딩드레스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 달리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는데요. 커다란 마네킹과 웨딩드레스에 야유를 쏟아내며 조롱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셸리 씨는 마네킹에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특별한 메시지를 진열장에 붙이고 자신의 호소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데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잊지 못할 졸업식을 만들어준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시리 댄스, 졸업식을 나 홀로 막춤입니다. 미국 남동부 엘리베마주의 한 초등학교 졸업식입니다. 진지한 표정의 학생들 사이에서 한 학생이 마치 뮤지컬을 하듯 멋진 표정 연기와 몸동작을 펼치며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공연 후반부로 갈수록 몰입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급기야 뒤에 있는 친구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지도 못합니다. 결국 친구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웃음바다가 돼버리는데요. 해당 학생은 졸업식을 즐겁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춤을 췄을 뿐인데 이렇게 모두를 행복하게 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댄스 본능에 학생의 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것이야말로 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소감을 전했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2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